지난 화요일 아침 8시 서울공항.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유명 인사라면 모두 모인 이곳. 여기서 우리는 2박 3일의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한다. 얼굴이 신분증이나 다름없는 이들도 반드시 신분 확인을 받아야만 오를 수 있는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 우리는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간다. 4호를 떠나는 순간 대통령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3차 남북 정상회담. 지금 현재 이곳 DDP에 등록돼 있는 내 외신 기자단의 숫자는 현재로서는 2,671명입니다. 현장 등록 기자들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2000년) (2007년) 그리고 2018년의 세 번째 평양. 정상회담을 앞둔 평양에서도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는 듯했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역사적인 여정을 눈앞에 두고 평양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줄까? 4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두 정상. 이들이 보여준 2박 3일의 드라마를 함께했다. 아주 멀리 있다고만 생각했던 곳.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남짓 거리다. 이제 운명의 3일이 이곳 평양에서 시작된다. 평양 순안공항에서부터 문 대통령을 맞는 환영 행사가 시작됐다. 대통령이 먼저 내려 환영식을 하는 동안 취재진과 수행원들은 비행기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빠져나왔다.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공항에 직접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뜨겁게 환대했다. 북한 지도자의 부인이 이런 자리에 등장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통영각하 선인민군 명예민대는 각하를 영접하기 위하여 승렬하였습니다. 환영식이 한창이던 이때 비행기 뒷공무니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역사적인 상봉 장면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며 남측 수행원들을 차로 밀어넣는 북측 안내자들. 하고 밀리는 사이 어느새 차는 공항을 벗어난다. 나는 저기 한호단만 열심히 찍었네. 평양 시내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때 들려오는 함성 소리. 수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조국 통일을 나는 평양 시민들과 눈을 맞추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내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평양에 오기 전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그만큼 어렵고도 풀기 힘든 숙제인 것이다. 뜨거운 환대를 받으면서도 많은 것을 고민해야 했던 문 대통령.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북측이 제공한 수행원들의 숙소는 고려호텔이었다. 이번 방북단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문제는 일정이 촉박해 정상회담이 있기 불과 2주 전에 수행단이 꾸려진 것이다. 가수 지코, 에일리와 공연을 준비한다는 작곡가 김영석 씨. 각자 좀 따로따로 해서 네. 오늘 아마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급하게들 다들 네. 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준비할 시간 없었는데 그래도 네. 각자 맡은 부분들은 다 이제 연습을 했을 텐데요. 아마 이따 리허설 좀 해봐야 될 거예요. 네. 고려호텔 2층에 프레스 센터가 차려졌다. 송출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뉴스는 이곳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될 것이다. 6시 50분. 여기서 이루어지는 각사에서 나온 명이 이 평양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다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 HB로 보내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뭐 방송사에 상관없이 전 세계로 다 방송이 나가죠. 취재 기자라고 해도 평양에 들어올 때는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화나 인터넷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서울과 소통하려면 프레스 센터의 컴퓨터나 전화를 이용해야만 한다. 네. 원고는 다 올라가 있고 3명이. 그리고 리설주가 지금 원고가 늦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으니까 저 각사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은 들어갔으니 그림을 보고 할지 아니면 이거를 쓸지. 같은 시각 서울의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는 2,000명이 넘는 국내외 기자들이 평양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북한을 방문하는 국빈급 사절에게만 내어준다는 백화원 영빈관. 문 대통령 부부도 이곳을 숙소로 제공받았다. 환영 전이랑 원래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뭐 오시자마자 이게 일정이 너무 불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편히 여기서 쉬시고 오후에 3시부터 문 대통령과 만나서 좀 좋은 효과를 모두가 기대하는데 하여튼 뭐 이게 판문점의 봄이 우리 평양의 가을로 이렇게 이제 이어졌으니 이제는 이제 정말로 좀 결실을 순수하게 해줄 좀 쉬시게. 우리 연출부장이랑 나가자 왜 여기까지 들어?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인 노동당 본부 청사. 두 정상은 첫날부터 논의를 서둘렀다. 문 대통령이 평양 땅에 내린 지 5시간 만에 첫 번째 회담을 시작했다. 남북 모두 이번 회담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절실함을 갖고 있다. 올해만 벌써 이게 제 차례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는데 내가
정말 우리가 달라졌구나. 우리가 정말 가까워지구나 하는 은밀한 감정이 쌓여서 평창 동료를 또 그 이전에 김정은 여자 놀이 신영사가 김정은 여자 놀이 결단이 오늘의 놀라운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 국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 이달 결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합니다. 더 이상의 촬영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비핵화 실천 방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미 관계 실타래를 풀 수 없기 때문이다. 종전 선언을 요구하는 북한과 핵리스트를 요구하는 미국 사이를 중재하지 못한다면 북미 관계는 다시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방북단을 전방위적으로 구성해 북한을 설득하려는 듯했다. 정치인과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총수들도 이번 수행단에 합류했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리용남 내각 부총리와 남측 경제인들과의 만남이 별도로 마련됐다. 북한 기자들이 미리 도착해 취재 경쟁을 펼쳤을 만큼 경제 분야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매우 높아 보였다. 어지러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남수의 경제에 있어서 우리 9월부터 처음이지만 다 같은 경제이고 공을 위한 공을 위한 이 지향이 같아서 그런지 마치 국면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평양은 처음 와본 때 마음의 병이 있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진짜 와서 보고 경험하고 여러분들 뵙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그거를 더 많이 알고 좋은 신뢰관계를 쌓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용 선생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전 유명한 인물인데 지난 가게가 안 좋으면 제가 그동안 좀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요즘 남북 관계 잘 되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잘 돼서 빨리 금강산도 풀리고 계단도 풀리고 빨리 시작했습니다. 현종은 대장 선생님이 잘 되길 바라는 현종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같습니다. 취재진이 자리를 비킨 후에도 북한은 매우 적극적으로 남측 경제인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상회담의 많은 일정은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오직 두 정상의 표정에서 정상회담의 결과를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2층 특별 관람 속에 나오십니다. 우리는 두 정상의 작은 손짓, 표정 하나까지 유심히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중앙TV에서도 두 정상의 친밀한 모습을 강조해 전하고 있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와 리설주 여사께서 연회장인 목랑관 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숙 여사를 따뜻이 맞이하셨습니다. 연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나는 만찬의 분위기라도 조금 더 알고 싶었다. 만찬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가까이 늦게 끝났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온 수행원들을 붙잡고 만찬장의 소식을 들어보려 했다. 만찬장의 분위기야말로 두 정상의 솔직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을까. 공연 잘 하셨어요? 네, 그 정도. 잘 맞춰보고 들어가셨어요? 아니, 못 맞췄는데, 그래도 알리 양이 노련하게 잘 해줬어요. 분위기도 잘 해주고. 되게 자유스럽고 편안했어요. 그리고 딱딱하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는 느낌? 네. 만찬장의 편안한 분위기를 보면서 사람들도 정상회담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듯했다. 한 말씀만 해주시죠. 의원님 대표로 한 말씀만 좀 해주실. 오늘 만찬 분위기 어떠셨는지. 실전에 서로 얘기하고 이번 기회를 살려서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북미 회담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 그런 얘기했어요. 좀 편안한 분위기였다고. 네, 그렇죠. 사람들의 부푼 기대감. 그러나 아직 정상회담의 결과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평양의 밤거리는 진짜 어둡네요. 평양의 아침이 시작되었다. 평양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었지만 방북단의 공식 일정 외에 외부 활동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런데 몰래 일탈하는 분도 있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막나 안 막나고 나가봤어요. 지금은 아무도 안 막아서. 아이, 내가 몇 번, 조금 비싸도 가면 12개월 따라서. 낚시꾼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 모여서 체조하듯이 서로 붙어가지고 체조하고 있는 거죠. 일찍 나오셨네요. 아니요. 일찍 나왔는데 8시 반까지 소식을 자고 네. 뉴스 한번 볼래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본래 몰라야 평양이에요. 알면 서울이고. 핵 문제는 지금 아마 지금도 협의 중에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핵 문제와 관련한 조항이 과거보다 좀 더 구체화되거나 진전된 내용으로 담길 수 있다 없다. 그게 우리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전체하고 미국이 원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 거기 모시면 좋다고. 역대
남북 정상회담 중에서 이번이 가장 어려운 정상회담. 그 이포크 메이킹, 역사적 어떤 사변적 정상회담이 아닌가. 이번에 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큰 진전이 없으면 정말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우리가 대통령 아마 상당히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지금 대화와 협상이 있는 기다려봐야지. 갑자기 나갈채비를 하는 김기현 기자. 어디 가십니까? 오늘 갑자기 아침에 풀이 생겨가지고 네. 어제 정당 대표 회동이 취소됐었거든요. 네. 취소됐던 회동이 어제 만찬 과정에서 정당 대표들이 그 테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얘기를 했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차저차해서 연말까지 국회에서 정당 대표, 남북 정당 대표가 회동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성사가 돼가지고 오늘 김영남 위원장을 만나러 여야 정당 대표들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좀 추가됐어요. 빨리 가봐요. 아, 네. 조심히 다녀주십시오. 네. 숙소 밖에서는 다시 긴장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남북 두 정상이 일체의 배석자 없이 오직 둘만의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내용을 전혀 알 길이 없어 우려와 걱정도 계속됐다. 두 정상은 어떤 결과를 들고 나올까? 백화원에서 흘러나올 소식을 기다리면서 수행단의 일정을 함께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선언문이 나오면 두 정상은 옥류관에서 수행단과 합류하기로 되어 있다. 가서 기다렸다가 건강하시죠? 대변인님, 지금 저희 일정 하는 동안에 두 정상이 지금 회담을 하셨잖아요. 네. 합의문이 나왔나요, 지금? 그 진짜 지금 저 확인해봐야 돼요. 지금 계속 여사님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확인해봐야 돼요. 아, 그럼 지금 다들 좀 궁금해하시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럼요. 네.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 저희들도 지금 다 다른 곳에서 왔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고 기대해도 되고 그렇죠. 이런 걸 빨리 알아봐야겠네요. 오찬 일정을 위해 남측 수행원 전부가 옥류관에 모였다. 그리고 바로 조금 전 정상회담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마침내 이틀간의 정상회담을 끝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두 지도자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지난 봄 판문점 선언에 이은 두 번째 공동선언.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우리는 옥류관에서 두 정상이 만들어낸 새로운 결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좀 전에 그 두 정상이 이제 평양 공동선언이라고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이제 하시고 이제 여기로 오고 계시거든요. 부산 합의서도 잘 진행이 됐고요. 이런대로.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성과가 우리들에서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진짜 따끈따끈한 선언문을 이렇게 받아보게 됐네요. 오늘 또 돌리더라고요. 진짜 따끈따끈한 지금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예약서가 지금 채택이 되었고 또 경협 분야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6년 내에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까지. 이번 평양 공동선언은 비핵화와 관련된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사실상 종전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컸다. 냉면 코스 요리인데요. 여기도 지금 나 혼자 와요. 이제야 어려운 숙제를 내려놓은 남과 북은 여유로운 오찬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한바탕 유명세를 치른 옥류관 냉면은 이번에도 인기 만점이었다. 모두들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만족해하며 고무돼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에서도 자신감이 엿보였다. 남북 두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 발표는 평양에서 서울로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난 이번 선언으로 남북은 핵없는 한반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북한 지도자의 육성으로 비핵화가 언급됐다는 사실에 세계는 크게 주목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생각 못했던 도전과 난관, 시련도 막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이길수록 우리의 힘은 더 커지고 강해지며 이번 회담에서는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해법에 합의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평양예술단이 서울에 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깜짝 카드도 숨어 있었다.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은 보면은 상당히 총론적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보면 첫 만남이었고 남북한 간에 그래서 총론적 의미가 강하고 두 번째 14정산선언 같은 경우는 구체적이고 강론적이에요.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혀놨는데 실전적 조치가 조금 약했던 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정권 말기 됐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기도 힘들었고 그러나 이번 9.19 평양선언은 상당히 실전적 조치가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론에서 강론, 강론에서 실천적 조치. 문재인과 김정은은 남북의 소통과 합의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의 진전까지 이뤄낼 수 있을까? 화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이루지 못했던 일을 두 정상이 해낼 수 있을지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기 시작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 이걸 결정하는 회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남과 북은 문턱을 일단 넘었다. 이제 미국이 그 문턱을 같이 넘어줄 거냐 그것을 두고 봐야 되겠죠. 네. 둘째 날 마지막 일정으로 문 대통령은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을 관람했다.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약속한 두 정상을 향해 관객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이날 무려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은 예술과 체육을 결합한 북한 특유의 공연이다. 이날은 기존의 레퍼토리를 수정해 평화의 메시지를 강조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이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뭉클하고 이제 분단 70년이 끝나고 평화 공존의 시야로 확실히 접어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평양에서의 마지막 밤. 프레스센터에서도 기자들의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밤 11시가 넘도록 두 정상의 일정이 계속되면서 기자들도 녹초가 됐다. 그런데 일정이 또 하나 더 늘어났다. 두 정상의 갑작스러운 이벤트. 내일 아침 백두산 등반을 한다는 것이었다. 버스를 4시 30분까지 탑승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공항으로 갑니다. 아니야, 2호기는 안 갑니다. 2호기 또는 고려항공. 하여튼 오늘 아침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200명이 케이블카를 타는 게 불가능하고 천지에 날아가서 정상들의 천지 산보를 취재하는 건 양국의 전속만 합니다. 내일 새벽 4시에 뵙겠습니다. 네. 새벽 5시쯤 호텔을 나왔을 때 평양 시내는 이미 환송인파로 가득했다. 어둑한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평양 공항에 도착했다.
평양에서의 마지막 시간. 우리는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 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북한 항공기에 올랐다. 혹시 못 쓰시는 건지 여쭤봐도 돼요? 그냥 여행기 같은 거. 아, 뭐라고 적으셨어요? 뭐 했고 스캔도 그렇고 퍼포먼스도 너무 예술이었잖아요. 그것들이 이렇게 감정을 증폭시키는 느낌이었고, 김정일 노회장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비슷한. 그러니까요. 너무나 사실 준비를 혹은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환영의 인사로 오늘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역사의 현장에 와 있는구나 라는 느낌. 갑작스럽게 결정된 두 정상의 백두산행. 이런 파격적인 일정은 과거의 어느 정상회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을 통하지 않고 북한 땅을 통해 백두산에 가고 싶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 그 소망이 전격 이루어지게 됐다. 삼지연 공항을 거쳐 백두산으로 향하는 길. 고산지대의 변화무쌍한 날씨도 두 정상의 새로운 도전에 화답한 것일까.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백두의 천지. 천지는 푸르게 맑은 물을 가득 담고 수행단과 취재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박이라고. 아니 그 사진에서 보던 느낌이랑 완전 다르고요. 그리고 물이 너무 깨끗해요. 근데 진짜 뭐 이 안에 막 용이 산다고 해도 믿을 만큼 진짜 신성한 느낌이에요. 와. 평생에 남을 추억이 됐어요. 네. 이 대마공원을 본 것도 그렇고 천지를 본 것도 그렇고 북쪽에서 보는 게 중국 쪽보다 훨씬 좋다고도 들었는데 두 분 정상이 쾌거를 이루시는 바람에 저도 평생에 남을 추억을 가진 계기가 되고요. 수행단도 함께 누리게 된 벼락행운. 두 정상이 13번을 만나고 20시간을 함께 있었다는 기록은 극히 이례적이다. 2박 3일은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빈도수가 정상회담에 5차 만찬 다 해서 빈도수가 가장 많은 정상회담이 이번 거 정상회담. 그리고 두 정상이 이렇게 먼 데까지 와서 하는 것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기네스북감이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정상회담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번 3차 회담의 결과에 수행원들도 썩 만족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도 그리고 우리도 모두 알고 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의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 회담의 결과를 안고 미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떠세요? 좀 남은 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다시 미국 얘기를 하시니까 다시금 여기로 올 때 출발했을 때 그 마음이 다시 드네요. 좀 더 만끽하고 싶은데 어제 그 대통령
대통령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투벅투벅 걸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진짜 그 마음입니다. 산 정상을 오를 때 뛰어가면 숨차서 못 올라가잖아요. 숨차지 않게 뚜벅뚜벅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정상회담을 약 한 10여 차례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이 제가 치렀던 10여 차례의 정상회담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무게 있게 다가온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장군봉에서 내려와 천지를 향해 걷기 시작한다. (70년) 적대 관계를 안고 살아온 남과 북의 두 지도자가 단출한 수행원만 데리고 천지 물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천지가 허락해준 푸른 물의 가장자리에 선 두 정상과 일행. 한반도 역사의 물꼬를 바꿀지도 모를 승부수를 던진 것인가. 두 정상은 각자의 마음을 담아 천지의 봉우리와 산하를 깊게 바라보았다. 이 대자연의 무구한 역사에 비하면 우리 분단의 역사는 너무도 짧은 것이다. 두 사람이 꼭 잡은 손을 남과 북의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이 백두산 천지의 새 역사의 붓을 담가서 이 백두산이 천지물이 마르지 않듯이 이 천지물에다 붓을 담가서 앞으로 동남의 관계의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계속 써나가야 된다. 이번에 제가 오면서 좀 새로운 역사를 좀 썼죠. 아유,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도 다 하고. 연설 정말 감동 깊이 들었습니다.